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0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된 기밀 문서의 완전한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기 게이트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 행정부 때 트럼프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2016년부터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하면서 만들어낸 수문입니다. 사실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오바마가 FBI와 CIA까지 동원해 거짓 소스를 조합해 조작해낸 사건입니다. 2019년에 이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주장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워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려는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러시아 간첩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것이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기 스캔들 정보는 이미 오래전에 기밀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지 불행하게도 미국은 사람들이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6일 미 DNI 국장 존 래드클리프는 한 문건을 기밀 해제해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폭스뉴스의 특정 보도에 따르면 브레넌 노트로 불리는 이 CIA 문건에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와 러시아 간 내통 스캔들을 날조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의 외교 고문이 제기한 것으로 힐러리가 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이 해제된 문건에는 전 CIA 국장 존 브레넌의 자필 수기가 포함되어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검게 칠해졌지만 남은 부분은 명확합니다. 브레넌은 2018년 7월 28일 비망록에서 러시아 관련 활동 정보를 얻었다고 적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검은 색칠을 한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7월 28일 비준한 외교정책 고문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의 스캔들을 조작 선동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으며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라고 힐러리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제이씨, 데니스, 수잔이란 이름이 있고 미 합중국 대통령을 뜻하는 영문 약자 POTUS가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제이씨는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데니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 데니스 맥도너, 수잔은 전 국가안전고문 수잔 라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 문건은 브레넌이 힐러리의 계획을 오바마에게 보고한 뒤 일부러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브레넌은 러시아 게이트의 내용을 오바마에게 보고하는 것 이외에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도 전달했고 수잔 라이스, 데니스 맥도너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과 진전 상황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지난주 DNI 전 국장 존 래드클리프가 기밀을 해제한 문건은 코미에게도 건네졌는데 이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 문건에는 FBI 국장의 구두 요구에 근거해 DNI는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이란 명칭의 연합소조가 수집한 최신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은 트럼프를 조사하는 액션의 비밀 코드명입니다. 이 비망록에는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승인에 따라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해커가 미 대선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다룸으로써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대중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과 관련한 기밀 해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폭로된 비밀 문건으로 보면 힐러리는 미국의 국가 공무 이메일을 개인 서버로 접속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게이트가 폭로된 뒤 힐러리는 33,000건의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힐러리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공의 해커가 얼마나 창궐 했는지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면 고의로 국가 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해커의 위력을 감안하면 힐러리의 이메일은 모두 중공으로 흘러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이는 미국 국가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 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러시아 게이트를 날조해 정적인 트럼프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인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은 감옥행입니다. 남편인 빌 클린턴도 몰랐을 리가 없으니 그도 위험하게 됩니다. 브레넌은 또 이 같은 힐러리 행위를 오바마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는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던 날 비망록을 하나 남긴 바 있습니다. 이 비망록에 따르면 오바마가 재임 중에 러시아 게이트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관련 부분을 직접 지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망록에는 오바마가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에게 수사를 종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것들을 오바마가 진두지휘했을 때 백악관 오벌 오피스 회의에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도 배석했고 수전 라이스도 있었습니다. 현재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이미 8월 13일 미국인들은 이 사건을 알아야 하며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의 심화를 모두 조사해서 책임자는 기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도 연루된 러시아 사기 게이트가 막바지 미 대선 판도에 폭풍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소한 2명의 전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10월 6일 타이완 입법원에서는 국민당이 2개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공에 맞서야 하며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친중파인 국민당이 이런 결의안을 낸 게 묘합니다. 역시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국민당은 중공이 끊임없이 안보 위협을 하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중공을 추종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반공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공의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잉원 총통 정부에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긴장 완화를 추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좌우에 양다리를 걸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당의 이 같은 대화 촉구는 장개석의 유지와도 어긋납니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알고 있는 장개석은 중국에서의 소비에트 러시아란 저서에서 공산당과 협상하려는 정치가나 국가는 사실 스스로 분묘를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계속 지연 전술을 쓰며 결과를 맺지 않으려는 것은 공산당의 작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개석 총통을 계승한 장경국 총통도 일찍이 중공과는 접촉하지 않고 담판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삼불 정책을 취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인들도 국민당의 결의안이 잃어버린 민심을 다소나마 만회하기 위한 임시 방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노리고 있는 중공군의 불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중공군의 관영 매체 해방군보에 따르면 남부군구 소속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어떤 전투기가 어디서 추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해협 위협 비행을 위해 출격한 전투기가 새와 부딪힌 뒤 엔진 고장을 일으켜 추락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락 직전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고 전투기는 민가로부터 떨어진 들판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타이완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접하고 새가 반공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